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방법 알려드리는 나디아 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코 위에 부분이 있으면 코 옆부분이 이렇게 있겠죠. 보이는 방향에 따라 코 옆면적은 좀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아래에서 위를 보는 눈높이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 아래쪽이 사다리꼴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많이 보셨을 텐데 요 지름만큼 원 하나 그려주시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 지름만큼 원을 하나 또 조그맣게 그려지겠죠. 또 여기서 여기만큼 또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 큰 가운데 콧망울, 옆 콧망울 이렇게 세 개가 그려질 겁니다. 원으로. 콧망울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콧구멍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콧구멍을 그릴 때 요 지름, 요 지름, 요 지름을 기준으로 그리시면은 편하게 그릴 수가 있답니다. 콧구멍이 물론 어떤 사람은 더 크고 어떤 사람은 콧구멍이 좀 작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대략적인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름 안에서 콧구멍이 있다 생각하고 편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우리는 코가 다 인체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아래쪽은 사실 이렇게 인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가운데, 여기 가운데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여기 약간 산 모양이 되겠죠. 여기가 약간 산 모양이 되고 콧망울에 따라서 어둠도 살짝 이렇게 산 모양이 될 거예요. 우리가 굴을 색칠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굴을 색칠할 때 아래쪽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을 우리는 이렇게 색칠해 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둥근형이기 때문에 그냥 일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산 모양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산 모양의 어두운 부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전에 동그란 모양이 있는 대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이제 요 기준으로 이제 명암을 가장 어두워져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왜냐면 코가 꺾이는 부분이고 코가 가장 어두워지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좀 힘을 줘서 명암을 칠하고 살살 이 원을 생각하면서 어두운 부분을 데생을 해 가면 되겠죠. 이 콧구멍 부분도 이 안에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콧구멍 안쪽에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어두워질 거예요. 코는 딱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코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가 눈 같은 경우에는 선명하게 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코는 약간 두리뭉실한 게 많아요. 그래서 선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선보다는 면으로 항상 면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아래쪽은 어떻게 된다고요? 인중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코가. 그래서 여기도 살짝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림자도 인중의 모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래쪽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근데 이거를 그림자야 하고 똑 떨어지게 그리는 것보다 제가 그랬죠.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 콧대도 코 옆에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사실 코끝은 뼈가 없지만 코 중간은 이렇게 살짝 들어가게 그려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서양인들처럼 뚜렷한 콧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잔 근육까지 하나하나 다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더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는 좀 두리뭉실하게 느낌만 있는 게, 여기는 아시죠? 팔자 주름 때문에 코의 근육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팔자 주름 부분이죠. 여기 코도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여기도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일 경우에 반사각까지 표시를 해주면 좋죠. 대부분 여기 코끝이 그림자를 표시를 해줘서 입체감이 살도록. 제가 볼 때 여기는 항상 이 코 아래쪽에는 반사각을 꼭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에 요 콧등에서 사실 제일 밝은 데는 요 코끝이죠. 코끝이 여기가 제일 밝기 때문에 나머지는 살짝 두리뭉실하게 명암을 넣어주고 코가 입체감 있게 살죠. 여기도 살짝 팔자주름 따라서 코가 살짝 들어가는 부분을 여기를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요 옆에를 살짝 눌러주는 거죠. 제가 그쵸, 코는 뚜렷하게 그리면 안 된다고, 너무 코를
요런 코망이나 이런 걸 너무 뚜렷하게 그리려고 하다가 망칠 수가 있어요. 뭔가 두리뭉실하게 똑 떨어지지 않게 요런 콧구멍 부분이나 요런 부분도 이렇게 느낌만 살게 그리면 되고요. 만약에 측면코다. 이렇게 뭐 코가 측면코 이렇게 눈이 있고 콧등이 있고 옆에서 보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콧망울 동그란 거 하나 그려주고 여기도 콧망울 하나 동그란 거 그려주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름 있는 데부터가 콧구멍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그랬죠? 여기 콧구멍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약간 V자로 산 모양으로 이렇게 색칠해지겠죠? 코 옆에가 이렇게 팔자주름이 연결이 돼 있고 코는 그런 것 같아요. 코는 항상 연결된다. 그리고 라인이 아니라 면으로 색을 칠한다. 과하다 싶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게 너무 묘사를 많이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 주변이랑 어울리게만 그려주면 결과가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코를 이렇게 그렸으니까 저도 다시 코를 스케치해서 수채화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코를 간단하게 스케치해 봤고요. 지금 초벌을 먼저 밝게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정면 코만 그리지 않고 측면 코를 하나 더 그렸어요. 그 이유는 물이 마르는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수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 조절이잖아요. 저렇게 코끝이 진한 색을 칠했다고 하더라도 물이 마르고 나면 굉장히 밝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채화를 할 때 이 색이 다 말랐을 때 색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될지 밝기가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을 좀 하시면서 색을 칠하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의 양이 많으면 마르고 나서 밝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물의 양이 적은 것들은 마르고 나서도 계속 진한 색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건 수채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어둡게 칠했던 코 끝부분이 다시 마르니까 밝아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두운 색으로 코끝을 한 번 더 어둡게 색칠하고 있어요. 하지만 콧구멍 아랫부분은 말랐는데도 다시 밝아지지 않고 어느 정도 어두운 색을 유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림자라 제가 농도를 조금 더 진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섞어서 어두운 부분도 점차적으로 어두워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농도를 진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물을 좀 넉넉하게 섞어서 말랐을 때도 나중에 밝아지고 투명한 느낌을 줄 수 있게 색을 칠해야 되는 거고요.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농도를 진하게 해서 처음부터 강하게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바로 반사광입니다. 코끝은 반사광을 그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코끝에 반사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같은 어두움으로 칠하게 되면 코와 아랫부분에 경계도 모호해질 뿐더러 입체감도 줄어드는 거죠. 코의 아래쪽이 굉장히 좁은 부분이긴 하지만 얼마 안 되는 그 몇 미리 때문에 입체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몇 미리 차이가 그림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잘 그리는 그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그림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